혹시 그 대리 할 차례 맞아요? 대리. 뭐 며칠 안 해가지고 헷갈리죠. 제 책 캐캐에는 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리요? 대리. 맞죠? 보시면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 29쪽을 보시고요. 그래서 29쪽을 먼저 강의를요, 잠깐 간단하게 하나를 끝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대리란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대리. 대리 일반을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요. 먼저 이제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리가 있기 전에요. 먼저 갑이라고 하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요, 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을 법률행위, 법률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등기 청구권과 대금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당사자에게 바로 기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뭐를 주냐?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그러면 이 갑을 뭐라고 표현하냐? 본인이라고 하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 이 을을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뭐라냐? 계약을 하죠. 계약. 이렇게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 하냐?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행위요. 그 다음에요.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이것을 다른 말로 대리효과다 이렇게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 효과, 그것을 대리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리항은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1번요.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그것을 대리행위 2번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한 효과를 뭐란다? 대리효과라고 하고 이것을 3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지만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기가 계약을 하면 자기한테 법률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 또는 원인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요?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사의 불일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107조, 108조, 109조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냐? 첫 번째가 대리권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대리권이요. 그래서 대리권은 법률 행위에 속하고 두 번째는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속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다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무효가 원칙이다. 무효.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효가 원칙이 돼요. 그래서 이 대리권은 효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도 법률 행위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말로 하는 곳에 대리가 인정되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죠. 우리가 법률 관계를 할 때는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필요할 때만 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 하나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만 가족법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예를 들어서 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리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냐면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여기요 법률행위 말고 여기서 또 뭐냐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불법행위요. 이 불법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요.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언쟁이 높아져가지고 대리인이 상대방을 폭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폭행죄잖아요. 그럼 불법행위잖아요.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불법행위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이 뭐죠?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준법률행위요. 혹시 여러분 준법률행위 모르면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이 준법률행위는 뭐가냐면 먼저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표현행위요. 표현행위하고 여기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준법행위는 법률 사실이 있죠. 법률 사실에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표현행위하고 여기 사실행위가 나와 있는데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렇게요. 사실행위는 또 뭐가 있냐?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순수 사실행위는 뭐가 있죠?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매주가 발명 이렇게요. 혼합 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물습득, 사부선물 이렇게. 이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사실행위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사의 통계 있죠? 의사의 통계는 최고하고 그 다음에 뭐다? 거절이다 이렇게요. 최고 거절이요. 관념의 통계는요. 관념의 통계는 통지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그 다음에 승낙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는요. 용서라고 용서 알겠죠? 그래서 이 용서 감정표현 용서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대리가요. 그래서 관념의 통계는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관통상을 입었다. 상은 아니지만 관통상을 입었다. 그 다음에 의사의 통계는 최고 거절이죠. 그래서요 내가요 의사의 통계는 무슨 말이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카페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써놨어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사의 통계는 뭐다? 최고 거절이다. 알겠죠? 관념의 통계는요. 관통상을 당했다.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수 사실행위는 매주가 발명, 혼합 사실은 사부 선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여기 이 두 가지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는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먼저 그러면요. 강의 노트로 먼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면 강의 노트 29쪽이죠. 29쪽 맨 위로 보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에 특별 효력권,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효력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죠. 밑에 보면 재산상 법률행위, 가족법,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상자가요 앞으로 와야 되는데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이렇게.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가족법상이에요. 상자가 앞으로 와야 돼. 알겠죠? 가족법상 법률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산상 법률행위는요. 대리가 허용되죠. 그 위에 봐봐요.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 준법률행위 보면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죠.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이죠. 그 다음에 관념 통지는 관통상을 입었다. 대리가 허용되죠. 그 밑에도 하나 더 써.
감정의 표시라고 써. 하나 더. 여기 이렇게 감정의 표시, 이렇게 감정의 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용서라고 얘기하죠. 감정의 표시를 뭐라 한다? 용서. 이 감정의 표시에서는요, 그것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러면 용서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밑에 한번 대리를 한번 보셔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를 얘기하니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그 밑에 대리를 한번 보세요. 대리 보면 본인 갑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죠. 그럼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요. 그러면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한테 기속한다. 그래서 본인은 뭐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은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 왜?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막 태아가 있어. 태아가요 제왕절개 수술로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의사가요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메스를 너무 깊게 돼가지고요 태아예요. 만약에 엉덩이에 흠집이 생겼다 해봐. 그러면 태아의 부모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러면 누가 지금 손해를 입었죠? 엄마가 손해를 입었어? 태아가 손해를 입었어? 태아가 손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엄마 이름으로 나와요? 태아 이름으로 나와요? 태아 이름으로 나오죠. 아니 엄마 엉덩이에 흠집이 났어요? 누구? 이제 태어난 아이의 엉덩이에 흠집이 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상처를 입은 거지 엄마가 상처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 아이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아이는 열받았잖아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흠집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말이 없어요. 원래 애들은 열받으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하다? 누가?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화내지 말고 참고 있어라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하면 모든 법률가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한테. 그런데 그 아이는 권리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어난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다니까요. 알겠죠? 엉덩이에 상처 있다고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 효과가 기속을 하려면, 그런데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권한을 소유할 때는 달라. 권한을 소유할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법률 효과를 귀속한다. 귀속받는다. 귀속의 주체로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셔요. 사자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려고 여러분요, 우리가 착오를 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사자를 봐요. 사자. 우리가 보면 먼저 의사와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이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해서 결정한 것을 그냥 전달하고 와라. 우리 이것을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예요. 그래서 이 전달기관 사자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원래는 A한테 전달하라고 했는데 B한테 전달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죠? 전달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이것을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표시를요. 의사표시를 이렇게요. 의사표시 누가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 사자죠. 그럼 사자가 누구예요? 호랑이 친구잖아요. 사자는요. 알겠죠? 그래서 사자는 한마디로 하면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이 사자한테 표시기관, 표시 좀 하고 와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죠. 야, 가가지고 갑한테 내 집 혹시 1억 원에 살 생각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친구한테 가죠. 갑의 친구한테 가서 갑이 그러던데 너 혹시 1억 원에 살 생각이 있는지 갑의 집을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그냥 묻고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친구예요. 심부름을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가오가 쓴다 안 쓴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가가지고 내가 갑의 집을, 갑이 나한테 자기가 좀 집하기 그렇다고 부탁을 해서 그러는데 내가 이 집, 갑의 집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1억 정도 딱 쳐줄 테니까 너 이 집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지금 갑의 심부름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갑의 누구로서? 대리인으로서 와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하고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우체국 집배원을 얘기해요. 집배원. 알겠죠? 그러니까 편지를 잘못 전달하면 그건 부도달의 문제가 되는데요. 표시를 잘못하면 뭐가 되냐?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말을 잘못했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대리하고 더 유사해요? 대리하고? 상대가 좀 봐봐. 뇌를 멈추지 말고 잠깐 생각하면 대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대리? 대리는 법률행위죠.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어느 것이 말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어느 것이다? 표시기관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대리와 뭐하다? 유사하죠. 유사. 그래서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의 경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자의 경우도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고 대리인처럼 착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 이것은.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대리하고 사자를 지금 또 구별하면 사자는 어떻게 우체국 아저씨 생각해봐. 내가 편지 다 써놓은 것을 봉해놓고 보내달라면 그대로 이 사람이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의사와 표시를 누가 결정하냐?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하죠. 따라서 본인은 뭐가 되냐? 이것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은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첫 번째. 두 번째요. 뭐죠?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우리 대리 다 배웠죠, 여러분요? 대리행위 하자.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사표시의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자. 사자는 그야말로 심부름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봐봐. 5살, 6살 정도 되면 심부름하는데 재미를 붙였죠. 왜요? 갔다 오면 뭐 주잖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너 어디 갔다 올래? 뭐 줄게. 그러면 뭐 얘는요 인정사정 볼 것 없잖아요. 심부름 잘하죠. 옆집 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엄마가 뭐 어떡한다 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자의 경우는 그래서 뭐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당연히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된단 말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지. 왜? 5살, 6살 먹은 애도 심부름 잘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걸 사자라고 하거든요. 사자. 알겠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의사와 표시에 하자가 있다. 알겠죠? 의사 표시 흠결이 있다. 그건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하고 유사한 것은 뭐다? 표시 기관으로의 사자고 전달이 잘못됐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리를 잠깐 보잔 말이죠. 그럼 대리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대리는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을이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 다음에요, 대리는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어떤 법률 효과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대리권을 뭐라 한다? 권한이다. 또는 뭐라 한다? 자격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다? 권한이다. 자격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따라서 대리인은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사자하고 다른 거죠. 사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은 아까 뭐라 했죠?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의 갑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사자에서의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그런데 여기서 대리에서는 계약을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대리하고 사자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대리 경우는 어떻게 되고 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한번 볼까요? 그림이요. 29쪽으로 한번 보시면 맨 위에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한테 전달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표시를 본인이 했는데 전달기관 그런데 B한테 잘못 전달했죠. B한테
이것을 뭐라 한다? 부도달의 문제다. 부도달. 밑에 거는요, 표시를 하고라 했죠. 표시. 근데 표시를 잘못하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번인 봐봐. 번인. 밑으로 줄 쭉 꺼졌죠? 1번. 번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번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자 봐봐. 사자. 사자의 경우는요, 사자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 무슨 능력은 없어도 돼? 의사 능력 같은 것은 없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대리권 관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